안녕하세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깡통 전세 물건에 투자하여 수익을 달성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실을 모르면 리스크가 100%이지만 하나의 사실을 알면 리스크가 제로이고 수익은 1억을 달성한 사례입니다. 온전히 임장이 없이 컴퓨터 모니터만 놓고 권리 분석으로서 수익을 달성한 사례입니다. 충주의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전용 면적이 25평이고 감정가는 2억입니다. 유찰을 거듭하다 43%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인데 단독 입찰이고 43%의 낙찰을 받았다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은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1억 8천입니다. 그리고 전입, 확정, 배당까지 모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권리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유찰이 되었을까요? 입찰 당시에는 역전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은 1억 8천인데 매매 시세가 오히려 더 1억 5천으로 더 낮았습니다. 지금하고 같습니다.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은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1억 8천에서 낙찰금 8,660만 원을 빼면 9,340만 원은 결국에는 인수를 해야 되는 꼴입니다. 아무리 저가의 낙찰을 받아도 결국에는 1억 8천이 나가는 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에도 지금 경매가 하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을 살펴보면 감정가는 6억 5천인데 한번 낙찰이 되었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이 되다가 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몰치된 입찰 보증금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여기 2,250만 원이 되겠고 재경매에서 또 미납한 건은 최저 매각가의 20%가 입찰 보증금이니까 4,500만 원 정도 가량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두 건에서 지금 몰치된 입찰 보증금만 6,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억 3천이 낙찰이 되었고 이 2억 3천과 6,750만 원을 더한 금액이 배당 재산이 되고 이 배당 재산이 결국에는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소유자에게 잉여금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일단 미납한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미납을 했는지.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전입일만 나타나 있고 어떤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입찰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한번 거꾸로 한번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면 임차인이 전입했던 시점 그리고 그 임차 아파트의 면적 그리고 층수를 거꾸로 이렇게 찾아서 가면 4억 2천만 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38 그러니까 127평방미터에 22층입니다. 그리고 전입 날짜 2016년 9월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면 여기 면적 그리고 층수를 대비해 보면 4억 2천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건에 있어서는 배당 요구도 없고 확정일자도 없으니까 온전히 이 4억 2천만 원은 인수를 해야 되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낙찰금 외에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두 명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을 날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몰치된 입찰 보증금이 이렇게까지 쌓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부천건을 소개를 하냐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충주 아파트와 동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소유자, 채무자는 정모씨고 채권자는 김모씨인데 아까 이렇게 보시면 소유자 정모씨, 채권자 김모씨입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 금액도 보면 김모씨의 1억 8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충주의 임차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경매를 신청했고, 그리고 부천의 아파트에도 경매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충주의 아파트 한 채, 부천의 아파트 한 채에 두 채를 갖다가 갭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배당이 충주에서 다 받지 못한 배당이 이 부천에서 지금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여기 이 금액 6,750만원 플러스 2억 3천이니까 이 금액이 첫 번째로 먼저 채권자에게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충주에서 9천만원가량 배당받지 못했던 부분이 이쪽에서 배당받기 때문에 충주에서 인수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견 임차인의 보증금 1억 8천은 인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충주는 역전세였고, 하지만 임차인이 부천 아파트에도 경매를 신청했고요. 부천은 역전세 상황도 아니었고, 충주만 보면 배당을 다 못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천에서 충주 임차인이 나머지 받지 못한 배당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가능성 자체가 일단 첫 번째는 잔금 미납자가 생겼기 때문에 배당 재산이 이미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가능성이 받을 확률이 확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채권자는 배당을 다 받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잉여금은 이제 소유자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인식해야 되는 부분은 누군가 이렇게 손해를 입으면 누군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잔금을 미납한 입찰 보증금을 뺏긴 두 명의 손해는 결국에는 채권자, 여기 경매를 신청한 사람과 소유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주권과 부천권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 소유자가 충주의 아파트에 두 개를 그냥 갖고 있었다면 이거는 너무나 파악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건 번호가 1번, 2번으로 기재되어서 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유 부동산이 충주, 부천 이렇게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요 두 개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바로 키포인트고, 만약에 그러니까 충주의 임차인도 자신의 아파트에 입찰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임차인은 그 다음 차수에 입찰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를 제가 이제 삐집고 들어간 것이고요. 요 연결되었다라는 방법, 어떻게 그걸 파악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저도 또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결론은 9천만 원을 투자해서 6개월 이후에 전세금은 모두 회수했고요. 매각하고 한 1억 정도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의 손해는 누군가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경매의 구조이고, 이 두 가지가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